네, 기초이론 과정에 따르는 기초 용어 정의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계약의 종류인데요. 중개계약의 종류를 구별할 때는 구별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을 각기 달리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이 세 가지 구별 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접수받을 때 얼마나 중개 권한의 독점성을 부여받았느냐에 따르는 구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인이 동일한 물건을 중개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성사 이끌어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 이것을 일반 중개계약, 또 다른 이름으로 보통 중개계약, 영어로 오픈 리스팅이라고 표현하는 중개계약인데 아주 낙후된 중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진중개제도로 도입한 중개 방법이 전속중개계약이고, 전속중개계약에 따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추가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기초이론 과정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전속중개계약보다도 훨씬 더 독점성의 정도가 강하다라고 해서 독점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과는 달리 독점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유효기간 중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독점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단 공인중개사 법령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22조의 일반중개계약과 23조의 전속중개계약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한 건의 중개 완성에 개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단독중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공동중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구별할 때 정가중개 혹은 정율중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가중개계약 체결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성립하게 하지는 않지만, 순가중개계약은 법이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품수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될 개연성은 매우 높은 중개계약 방법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정보망.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일컬어서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한 대가로 의뢰인에게 받게 되는 금원을 일컬어서 중개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중개보수 청구권은 일단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하지만 정지조건부이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수 지불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었다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중개보수를 받도록 공인중개사법은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 외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바로 실비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경비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소요 비용을 보전받는 개념이라는 거죠. 단 실비는 두 가지 명목이 있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이전 의뢰인이 부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어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실비는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이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도 비교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이론 정리해 보셨습니다.